뭐 명예훼손 고발을 하든 말든 명예훼손감 엄청 많잖아요. 저는 명예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경황돼서 죄송한데 뭐 명예훼손 고발을 하든 말든 모르겠고 네. 맞고소하면 되니까. 미안하지만 속된 말로 이면 이 X끼들 한 거고 저는 개저씨들이 저 명예가 너무 중요하고 그걸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내가 명예가 중요한 걸 알아. 무슨 얘기든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빡빡히게 설명하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최근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댓글에 이 사건 자체를 가지고 뭐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도 있었는데 누가 명예훼손을 했느냐 댓글로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누가 명예훼손을 한 것 같으세요? 가게 주인이 좀 더 명예훼손 쪽에 가깝지 않나. 저도 그 가게 사장님이 조금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신상 정보를 밝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가게 쪽이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각자의 명예가 얼마나 있는지가 사실 잘 모르겠고 모욕죄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리뷰를 쓰고 하는 이 행동이 굉장히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정말 숨쉬듯이 접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특히 뭐 배달앱도 있고 뭐 인터넷에 쇼핑 후기도 있고 너무 리뷰를 쓸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그리고 이 리뷰 중에 좀 자극적이거나 뭔가 좀 재미를 유발할 만한 거는 인터넷 게시판에 확 퍼지고 이게 거꾸로 언론을 타고 또 나오면서 일이 이번 김법지 사건처럼 커지는 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리뷰를 쓰는 걸 가지고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냐 안 되느냐 얘기가 많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리뷰에 대해서 민감한지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해서 민감한지 얼핏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럴 것도 같아요. 왜냐면 일단 우리나라 자영업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만 준 별점이 뭐 여러 개 쌓이면 이 자체로 사실상 장사를 접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리뷰 사이트에 최근에는 리뷰를 남길 때 아무 내용도 쓰지 않고 별점 1점만 줘도 가려서 남들이 못 보게 처리를 하면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서 블라인드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 문구가 날아오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명예훼손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보지 못할 정도로 나도 언젠가 누구든 명예훼손을 한번 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명예훼손으로 뭐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이런 사회 분위기, 특이한 분위기입니다. 아주. 그런데 명예라는 거는 솔직히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의 명예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닌 내 주변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거고 계량화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명예가 얼마나 훼손이 됐는가를 판결을 하는 판사 역시 사람이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도 판결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리뷰를 달 때 어떻게 달아야 유죄가 되고 어떻게 달아야 무죄가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다. 굉장히 애매하죠.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보자면 이 김밥집 사건의 경우 이 김밥집의 이름을 공개를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이 하느냐 이걸 이제 제가 현직 변호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을 따지는 기준이 세 가지인데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있느냐 세 가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공연성은 뭐 잘 아시다시피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리뷰라고 하면 그거는 이미 충족됐다고 보여질 것이고 이제 특정성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써야 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이제 비방의 목적이 있느냐인데 이게 기준이 없고 이게 사안마다 그 글을 올리는 의도, 시점, 욕설 같은 거를 쓴다든지 이랬을 때 나오는 그런 표현 같은 것들도 두루두루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게상으로 오픈을 했다, 가게상으로 적시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업체를 이용하고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이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그때는 뭐 명예훼손이라고 하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업체를 어떤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라고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뭐 드라이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주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고 화가 나서 그 손님의 SNS 계정을 찾아 들어가서 그 손님 사진을 다 퍼와가지고 막 공개를 하면서 이런 식의 또 글을 약간 보복식으로 올렸다. 최근의 판결 중에서도 보면 뭐 무인 점포에서 점주가 이 사람이 도둑이에요 라고 사실은 사진을 공개를 한 거죠. 그 점주한테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이 난 적이 있더라고요. 인천지법은 어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돌고 돌면서 양쪽 다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사회적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피폐해지고. 피폐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 있습니다. 뭐냐? 선을 넘지 말아라입니다. 내가 당했던 일을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팩트만 쓰고 그에 인한 나의 어떤 의견 정도를 표출하지만 그 표현은 또 정제되게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이렇게 하면은 설사 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방어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 방어는 아니에요. 2019년에 미국에서 미국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주의 밴쿠버라는 도시에 사는 부부가 각각 이 리뷰를 별점 1점 준 리뷰를 하나씩 2개를 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지붕 수리업체가 이 부부를 고소를 합니다. Honestly, I cried immediately. I was terrified. I can't afford a lawyer. I can't afford to pay $112,000 and I don't want to file for bankruptcy. 결국 이 가게는 나중에 너무 비난 세례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자기네 가게 사이트를 내려버립니다. 그냥 결국 2022년에 이거 자체가 그냥 기각이 돼버립니다. 이래서 오히려 타격이 더 큰 상태로 끝났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명예훼손을 바라보는 시점이 얼마나 다른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이번 김밥집 같은 경우는 1인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를 타고 대기업도 이런 행태를 많이 벌인다는 거죠. 불만이나 이런 리뷰가 달리면 한쪽으로는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즉각 리뷰를 못 보게 막으면서 이 쓴 사람한테 내가 명예훼손을 걸면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라 라고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는 이거 협박이죠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이런 힘없는 자의 이 리뷰 한 줄로 인한 불편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잘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어떤 이중적인 면이 상존을 하면서 계속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명예훼손을 내걸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사실 뭐 제가 리뷰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만 이게 아니더라도 명예훼손 관련된 얘기는 계속 많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DJ가 음주 사망 사고를 낸 사건이었어요. 뭐 유명 DJ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이 DJ가 유명인이라고 하니까 인터넷에 이 누군지 누가 올렸어요. 실명을. 그랬더니 바로 댓글이 얼른 내려라. 실명 올리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목숨보다 명예가 소중한 나라니까 얼른 내려라. 뭐 이런 식의 댓글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경우가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건 맞아요. 명예훼손을 해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있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명예훼손에 민감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22년에 경찰에 접수된 모든 사건의 총 수가 148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명예훼손 관련된 게 4만 7천 건이었어요. 이게 3%가 넘는 수치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타인의 시선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니까 타인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듣기 싫고 본인도 관심은 많지만 약간 이런 그런 그 사회 분위기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는 거겠죠.
근데 과거에는 법전을 도서관에서 찾아보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에 명예훼손만 치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뭐 지식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 가르쳐 주니 이제 손쉽게 법률 구제로 향해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명예 감정, 권리 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아졌다. 아니면 돼요. 저는 명예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 명예가 너무 중요하고 그걸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인터넷 공간이 이렇게 활발하게 된 게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단순히 우리 가족들과 나눈 이야기냐 아니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한 이야기냐에 따라서 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공연성 요건이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 쉽게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거는 변호사 수의 증가. 사실 살인, 강간 이런 어떤 강력 사범보다 명예훼손이라는 영역은 변호사들에게도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떻게 보면 수월한 영역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높아지다 보니 이거 고소까지 안 가도 될 사안인데도 고소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안 될 사건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냥 끝판왕입니다. 이 명예훼손의 끝판왕이에요. 우리나라 명예훼손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명예훼손은 형벌로 다스리고 있어요.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민사로 배상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형벌로 처벌을 하는 형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처벌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심지어 명예훼손이라는 게 반의사 불벌죄예요. 내가 직접 고소를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고발을 해줄 수가 있는 게 반의사 불벌죄예요. 아니 내 명예가 훼손된 걸 왜 딴 사람이 이거를 분개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주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자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이 있는 나라도 거의 없거니와 우리나라에서 사자 명예훼손은 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보다 더 강하게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사법력의 낭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명예훼손이라는 게 어떤 말 한마디, 글 하나, 물론 이 말 한마디가 칼보다 강할 때도 있고 이 키보드 워리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 키보드로 사람을 죽이는 뭐 이런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큰 사건도 많은 상황에서 말 한마디와 글 하나로 벌어지는 이 수사력과 어떤 국가 예산, 그 다음에 공권력의 낭비가 너무 큰 게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법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속된 말로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명예훼손이야 그런 상담이 꽤 돼요. 경찰 수사관들의 업무가 상당히 폭증해가지고 사건 진행 속도가 상당히 더딥니다 요즘. 전 세계 유례 없이 굉장히 많은 건수의 명예훼손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이 분위기, 이 문화 이게 우리나라의 손해가 될까요? 이득이 될까요? 요 얘기는 제가 다음 편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명예가 너무 중요하고 그걸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근데